여러분, 세상에 참 별일도 다 있습니다.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 그 화려한 밤거리 한복판에 아주 기묘한 기생집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취목루, 꿈에 취하는 누각이라는 뜻이죠. 이곳에는 월선이라는 기생이 있었는데 그 미모가 어찌나 빼어난지 달에서 내려온 선녀라는 이름조차 부족할 지경이었답니다. 그녀의 눈빛 한 번이면 점잖던 선비도 붓을 꺾고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도 칼을 버린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장안에 내로라 하는 사내들이 그녀의 치맛자락이라도 한번 스치려고 줄을 섰고 하룻밤 화대로 집 한 채 값을 부르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해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돈 꽤나 있고 힘 좀 쓴다는 사내들이 벼르고 별러서 그녀의 침소에 들어갔는데, 아니 글쎄 다음날 아침만 되면 딴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오늘 밤 홍콩을 보내주겠다며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들어갔던 사내들이 방문을 열고 나올 때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겠다고 울질 않나, 평생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하질 않나, 마치 귀신에 홀린 듯 180도 변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붉은 등불이 켜진 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혹시 여우요괴가 홀린 거 아니야? 아니면 사내들의 혼을 쏙 빼놓는 엄청난 방중술이라도 있는 건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마침내 이 소문은 장안 최고의 난봉꾼이자 고위관료의 아들인 조공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조공자는 여색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여자는 없다고 믿는 오만한 귀공자였죠. 그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사내들이 약해 빠져서 계집 하나에 홀린 게지. 내가 가서 그 계집의 가면을 벗기고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오늘 이야기는 욕망의 눈이 먼 조공자가 호기롭게 월선의 방문을 열어젖힌 바로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조공자는 그 방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주한 것은 과연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조공자는 수레에 황금을 가득 싣고 취목루로 향했습니다. 유곽의 마담은 조공자의 위세와 재물에 놀라 굽실거렸지만 단 한 사람, 월선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소박한 흰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자태는 주위의 모든 기생들을 압도하는 고귀함이 흘렀습니다.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조공자는 수많은 여인을 품어봤지만 이런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한 욕정을 넘어선 정복욕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황금 주머니를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너를 사겠다. 너가 가진 모든 기교를 부려 나를 즐겁게 해라. 만약 나를 만족시킨다면 이 황금은 모두 너의 것이다. 월선은 황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묘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자님, 황금으로 몸을 살 수는 있어도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공자님은 쾌락을 원하시지만 저는 공자님의 목마름을 봅니다.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듯 공자님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군요. 조공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방지구나. 기생주제에 설법이라도 하려느냐? 내 목마름은 오직 너만이 채울 수 있다. 그는 월선의 손목을 낚아채 침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월선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철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처럼 그윽하고 슬펐습니다. 방 안에는 묘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일반적인 기생방의 진한 분냄새가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백단향 냄새였습니다. 조공자는 그 향기에 취해 더욱 몽롱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월선의 옷고름에 손을 댔습니다. 방 안에 단둘이 남은 상황.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비췄습니다. 조공자는 월선을 침상에 눕히고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가까이서 본 월선의 미모는 숨이 멎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기대했던 뜨거운 체온 대신 서늘하고 단단한 옷과 같은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공자님, 무엇이 그리 급하십니까? 월선이 조공자의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귓가를 간지럽히는 유혹처럼 들렸지만 그 내용은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이 육신은 잠시 빌린 가죽일 뿐입니다. 겉은 비단처럼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피와 고름, 똥오줌이 가득 차 있지요. 공자님은 지금 똥오줌이 든 가죽 주머니를 껴안고 좋다고 하시는 격입니다. 조공자는 기분이 상했지만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켰기에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닥쳐라. 내 살결이 이토록 희고 고운데 무슨 헛소리냐?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쾌락만이 진실이라 믿는다. 조공자는 그녀를 억지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월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똑똑히 보시지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 육신의 실체를.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파파타고 튀더니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했습니다. 조공자는 기이한 한기를 느꼈지만 눈앞의 미녀를 놓칠 수 없어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눈을 마주친 순간 조공자의 눈이 공포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으악! 조공자의 비명소리가 취목루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가 껴안고 있던 절세미녀 월선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옥 같던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가더니 툭툭 터져 진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름답던 눈동자는 푹 꺼져 검은 구멍이 되었고 붉은 입술은 말라 비틀어져 하얀 이빨을 드러낸 해골의 턱으로 변했습니다.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카락은 한 줌의 지푸라기처럼 빠져버렸습니다. 조공자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미녀가 아니라 썩은 냄새를 풍기는 앙상한 백골이었습니다. 그 백골은 여전히 조공자의 목을 껴안은 채 턱을 딱딱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치 웃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공자님, 어찌하여 피하십니까? 방금까지 제 살결이 곱다며 제 입술이 달콤하다며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탐하던 육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조공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오줌을 지릴 만큼 극심한 공포였습니다. 귀신이다! 살려주시오! 내 잘못했어! 그때였습니다.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방 안가득 그윽한 연꽃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앙상한 백골에서 찬란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골은 서서히 빛 속에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해골의 턱이 사라지고 온화한 미소가 뼈만 남은 손이 자비로운 손길로 변했습니다. 그곳에는 머리에 보관을 쓰고 흰 옷을 입은 관세음 보살이 연꽃 위에 서 계셨습니다. 월선은 기생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의 유녀신이었던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조공자를 내려다보며 천둥처럼 엄숙하지만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공자여, 들어라. 그대가 사랑한 것은 찰나에 썩어 없어질 가죽과 뼈였다. 그 허망한 껍데기에 집착하여 어찌 영원한 고통의 불길 속에 뛰어들려 하는가? 욕망은 독이 든 꿀과 같구나. 핥을수록 혀가 타들어가는 법이다. 이제 그 헛된 꿈에서 깨어나라. 조공자는 그 압도적인 위엄과 자비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더럽고 부질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보살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부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조 공자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선도 관세음 보살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침상 위에는 그가 가져왔던 황금 주머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송이 연꽃만이 이슬을 머금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백단향과 연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방을 나온 조 공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음욕이나 거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내 창고를 열어 가난한 이들에게 모두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길을 떠날 것이다. 소문대로 조 공자는 전 재산을 정리하여 빈민들에게 나눠주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선이 머물던 기생집 취목루는 조 공자의 시주로 관음사라는 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기묘한 기생월선은 가장 천한 곳에 몸을 놔두어 가장 타락한 자들을 욕망이라는 미끼로 낚아 해탈의 길로 인도하신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음을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스님이 된 조 공자는 끓어오르는 정욕이나 겉모습의 아름다움에 빠져 괴로워하는 젊은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말없이 뱃골도 한 장을 보여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게나 자네가 그토록 안달하며 가지고 싶어하는 그 고운 얼굴 속에 사실은 이것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말게. 나는 그날 밤 천하의 미인을 아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의 미래를 안아본 것이라네. 한때 장안의 밤을 밝히던 홍등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기생집은 그렇게 가장 청정한 수행의 도량이 되어 껍데기에 속아 우는 중생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중년에는 안정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건강을 붙잡으려 애쓰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겉모습, 그리고 결코 늙지 않을 것 같던 이 육신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왔습니까? 오늘 이야기 속 조공자 역시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젊음과 재력, 그 눈부신 외모가 영원할 줄 알고 욕망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겠지요.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은 그에게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덧없이 사라질 형상일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거울을 보며 예전과 달라진 얼굴에 한숨을 쉬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앨범 속 젊은 시절을 보며 아쉬워하거나 SNS에서 타인의 화려한 삶과 나를 비교하며 문득 초라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 듯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것들, 아름다운 외모, 젊은 몸, 남들의 부러운 시선, 이것들이 과연 진정한 나일까요? 아니면 잠시 빌려 입은 옷에 불과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아니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젊음도, 건강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갑니다. 하지만 백골을 보여주신 관세음 보살의 그 서늘한 진실 속에는 역설적이게도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화려했던 꽃은 지더라도 그 향기는 남듯이 육신은 늙고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음자리,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 옳은 것을 추구하는 양심,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자비로움.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육신이 변해도 결코 늙거나 병들지 않는 진정한 여러분입니다. 오늘 홍등가의 백골이 전해준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내 안에 변치 않는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